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요즘 저희가 2022학년도 전형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전년도 입시 결과라든가 그 다음에 명확한 수시 전형 요강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학교는 발표를 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홈피에 4월 말 또는 5월 초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러프한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를 찍었습니다만 오늘은 바로 국민대학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야, 너 학교 어디 갈래?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좋든 안 좋든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인서울 정도는 해야죠 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인서울 경계가 어디냐면 국숭세당, 광명상가 뭐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국민대나 숭실대 같은 데서는 과별로 호불호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야 그래도 그 정도면 서울에 있는 학교잖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저기 강북에 있죠. 그 높은 건물 띵 하고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학과를 조금 간판 학교로 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편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나 전형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큰 특징은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수시 요강에 나오면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크게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작년과 일단 큰 차이는 없다. 전형 자체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장 추천이 학교생활 우수자로 바뀐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뭐 정시 비율이라든가 교과 전형, 프론티어 전형 이런 것들은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학교장 추천이라는 전형, 요즘에 추천서도 많이 폐지되는 분위기인데 대표적으로 이 국민대학교가 학교장 추천서를 폐지했죠. 그러니까 추천서를 폐지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장 추천 자체를 전형을 좀 없앤 맛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수능 잘 보면 붙는다 알고 계시죠? 그 외에 수시 쓸 때 수능이 언제 필요하느냐? 바로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시켜야 될 때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국민대가 최근 한 3년 동안 수능 최저를 조금씩 올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입결을 가지고 올해 원서를 쓸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큰 틀은 변화가 없고 전형 하나가 바뀌었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조금 빡세졌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38명으로 총원 모집 인원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 왜냐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약 한 63%에서 4%가 수시, 나머지 한 36% 정도가 정시 인원이고 정시 인원도 굉장히 비슷하죠. 전형별 인원도 약간씩 바뀌긴 합니다만 크게 차이가 났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 중에 교과 우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 유지했고 수능 교 처제가 변했고 자 요겁니다. 요거 수능 최저가 좀 올라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로 바뀌었다.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적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작년까지는 가산점 방식으로 하는 과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기하와 미적을 선택한다. 물론 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수시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교장 추천이 없어졌고 학교생활 우수자로 이름이 바뀌었다. 자, 교과도 보면 거의 바뀐 게 없죠. 자, 교과 100% 463에서 336으로 조금 줄었다라는 정도. 그리고 인문 2합 5, 자연 2합 6, 인문 2합 5, 자연 2합 6, 탐구 한 과목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얘가 아니라 이 바로 전년도는 수능 최저가 한 등급씩 낮았습니다. 자, 2021이 아니라 2020 같은 경우는 2합 6에 2합 7이었는데 작년에 살짝 바뀌고 올해 기하 미적분 선택으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2020년 요거에서 21년 조금 빡빡해졌다가 22년은 이과 지정, 다시 말해서 확통이 아닌 선택 과목 중에서 기하와 미적분이 지정이 되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국민 프론티어. 대표적인 국민대의 종합전형 네이밍입니다. 특별히 바뀐 거 없기 때문에 작년과 같다. 학생부 자소서, 그다음 수능 최저 없고 3배수 뽑아서 면접 보는 방식이 다 가장 노멀한 스탠드하다는 거의 폼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에서 가장 변화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녀석이죠. 2021학년도에서 학교장 추천이었던 게 학교생활 우수자로 바뀌었다. 쉽게 말해서 작년에는 저 국민대 쓰고 싶어요. 추천해주세요. 교장 선생님. 그러면
학교장 추천서 양식에 맞춰서 이 학생은 뭐 이래갖고 추천을 좀 했다는 얘기는 올해는 학교생활 우수자는 뭐냐? 그냥 나 가고 싶으면 쓰는 겁니다. 특별히 인원도 없고 그냥 서류 100%인데 뭐가 바뀌었냐라고 하면 추천서가 사라졌고 여기 보면 교과 30이 있었죠. 자,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대부분 교과 퍼센트가 들어가죠. 들어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대학교에 추천을 해주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누구를 먼저 선발해서 추천을 할 것이냐라고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학생부에 있는 스펙과 내용만 가지고 우열을 가리기가 조금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그래도 교과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이러면은 교과가 조금 들어가 있는 전형들이 되게 많죠. 그걸 아예 그냥 뜯어 고쳐서 서류 100%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종합전형 스타일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추천서가 폐지됐고 교과 이름이 좀 바뀌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시전형입니다. 정시전형. 정시전형은 1170명, 그다음에 1185명 뽑는데 똑같습니다. 자, 문과는 국어의 30%, 그 다음에 이과는 수학의 30%가 되어 있고, 문과는 교차 지원이 되는데, 이과는 사탐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흔히 그 공대를 비하하는 발언 중에 나사공대 이런 표현을 쓰죠. 예전에 나형과 사탐을 보고도 공대를 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국민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과는 과탐을 봐야 된다. 라고 정해놨고, 올해는 모든 과가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했다. 그래서 수학 가형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탐구는 과탐을 봐야 된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이지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수능을 잘 보면 되고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가산점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과생들은 수학과학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 퍼센트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맞춰서 공부는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정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큰 틀은 변화가 없으나 뭐다? 이 추천 전형이 학교생활 우수자로 바뀐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전체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수능 반영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시에서 국민대학교를 지원할 친구들은 꼭 참고해야 되는데 굳이 뭐 왜 그럴까라고 이유를 들어보면 최근에 뭐 집값부터 시작해서 대학 입결까지도 이 수도권 중심화가 좀 심해지고 있죠. 즉 인서울에 소지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입결이 좀 올라가는 그런 버프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아래쪽에 있는 지방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근방에 있는 학교마저도 입결이 예전같이 않다는 학교들이 꽤 나오는 만큼 이 국민대가 그래 우리는 그래도 서울에 있잖아. 그래서 약간의 프라이드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 2021, 2022로 넘어오면서 그래도 적어도 수능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을 좀 뽑아야겠다라고 전형의 색깔을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잘 명심하시고 국민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영상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